네, 이번에는 베어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 여러분이 베어링을 많이 접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베어링을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대체 베어링이 뭐냐? 자, 옆에 보시면은 회전 또는 왕복 운동하는 축을 지지하거나 축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기계 요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희 앞서서 축, 그리고 축에 결합하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마찰차도 봤고요. 그리고 기어도 봤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길쭉한 축에 꽂혀 있고, 얘네가 축과 결합되어서 회전하면은 축이 회전해서 뭐 다른 곳에 운동 에너지를 전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줬었는데, 자, 그러면 이때의 축은 회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회전이 많이 발생. 자, 회전이 많이 발생하는 기계 요소고, 거기에다가 더불어 생각해보면 축이 공중에 떠 있지 않고 어딘가에 닿아서 지지되어 있을 겁니다. 얘도 어딘가에 고정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고정되는 그 접촉 부분 있죠? 여기에서 마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저희가 축 자체는 사실 회전이 일어날 때 회전이 발생하는 곳에서 뭔가 마찰이 일어날 텐데, 그 마찰이 적게 일어나도록 그런 걸 고려해서 축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단지 뭐 회전이 일어날 때 뭐 비틀림이나 아니면 굽힘이나 이런 걸로부터 파괴가 잘 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마찰이 크게 일어나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로 인해 저희가 뭐 열도 발생할 수 있고 소음도 발생할 수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파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축이 직접적으로 고정될 수도 있겠지만, 축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고정이 바로 되기보다는 뭔가를 통해서 마찰을 줄여줄 수 있는 요소를 끼워서 고정을 하려는 방식으로 저희가 넘어오게 된 거죠. 그 마찰이 있는 부분에 마찰을 줄여주는 어떤 요소, 그게 이제 베어링인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베어링의 뭔가 역할, 이런 거는 회전이 있을 때 주로 축 같은데 많이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회전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마찰을 줄여주고, 마찰을 줄여줌으로써 동력이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한다. 즉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뭐 종류도 알아보고 다양한 공식들도 알아보게 될 건데, 하나씩 한번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베어링의 종류입니다. 자, 종류 보시면요. 자, 여기 레이디얼, 스러스트, 뭐 복합 하중 어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를 나눌 때는 첫 번째로 미끄럼과 그리고 구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미끄럼과 구름. 자, 미끄럼은 뭐고 구름은 뭐냐? 마찰 부위에 마찰 자체가 좀 덜 하도록 가공이 되어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좀 매끈매끈한 상태니까 마찰이 애초에 좀 적게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거를 노린 게 이제 미끄럼 베어링류가 될 거고, 구름은 뭐냐? 마찰이 일어나는 부위에 저희가 볼이나 롤러 같은 걸로 얘가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굴러감으로써 마찰이 덜 발생하도록 해주는 게 이제 구름 베어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저희가 미끄럼과 구름이라는 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거의 세부적인 거는 좀 뒤에서 보도록 하고, 그에 앞서서 하중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먼저 해보자는 겁니다. 자, 하중. 자, 하중은 뭐냐? 앞서서 저희가 축이 고정되어 있다고 했다면, 자, 여기 축이 지금 여기 해칭이 들어간 이 물체의 사이에 꽂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축이 좀 더 길다고 하면 여기에 뭐 마찰차 같은 게 좀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마찰차 혹은 기어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뭐 맞닿아서 밀어붙이는 힘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의 무게로 인해서 아래 방향으로 힘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하중에 의한 혹은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레이디얼 하중이라고 합니다.
레이디얼 하중. 자, 레이디얼 하중이 뭐냐? 축의 지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있어서 지름 방향을 레이디얼, 그리고 거기에 하중이라고 해주는 베어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스러스트 하중은 뭐냐? 축의 길이 방향으로 하중이 가는 거예요. 길이 방향. 자, 이렇게 두 개, 레이디얼과 스러스트로 나눌 수 있는데, 레이디얼은 축의 지름 방향으로, 여기에 축선의 직각 방향으로 라고 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스러스트는 축선,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각각의 하중을 지지하는 베어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미끄럼도 레이디얼과 스러스트가 있고, 구름도 레이디얼과 스러스트가 있어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복합 하중용 있어요. 복합 하중용은 뭐냐? 좀 전에는 레이디얼 하중하고 그리고 스러스트 하중이 둘 중에 하나만 작용할 때를 가정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두 개가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작용.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레이디얼 구름 베어링인데, 레이디얼 방향, 반경 방향뿐 아니라 이 길이 방향으로도 동시에 하중이 가해지고 있어서 그거를 버텨줄 수 있게, 이 추력 방향 쪽으로 가는 것도 뭔가 결합이 해제가 되지 않도록 버텨주는 그런 형태의 베어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스러스트 구름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추력을 받지만 그 옆에 레이디얼 방향 하중도 버텨주는 베어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현실에서는 이제 복합 하중이 실제로는 더 많이 걸리겠지만, 레이디얼 하중과 스러스트 하중 중에 더 크게 걸리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그럴 때는 레이디얼 하중용 혹은 스러스트 하중용을 쓰지만, 두 개가 좀 비슷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복합 하중용 베어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더라. 자, 보시면은 밑에 뭐 종류들도 더러 나와 있는데요. 복합 하중용 베어링의 종류 정도는 확실히 지금 캐치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접촉 방법인데, 아까 앞서서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었죠. 베어링에는 미끄럼 방식과 구름 방식이 있다. 마찰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면이 서로 매끈매끈해서 마찰 자체가 좀 적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미끄럼. 그리고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면이 잘 굴러갈 수 있게 롤러나 볼 같은 걸 가지고서 굴름으로써 마찰을 적게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구름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전월과 베어링 면이 직접 접촉하여 미끄럼 운동한다. 자, 여기서 전월과 베어링 면은 뭐냐? 베어링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가운데에 축이 꽂힐 수 있는 구멍이 있겠죠?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 축이 꽂힌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결합된 면에 전월은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이 베어링에 맞닿는 면. 베어링 면은 베어링이 축에 맞닿는 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월과 베어링 면이 직접 접촉해서 미끄럼 운동을 하는 게 이제 미끄럼 베어링이 되겠고, 그리고 구름 베어링은 전월과 베어링 면 사이에 롤러나 볼 같은 거를 넣어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미끄럼 베어링의 구비 조건 나와 있는데요. 네, 미끄럼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끈매끈해야지 마찰 자체가 적게 일어난다 그랬죠. 유막을 쉽게 형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찰 저항 자체가 낮아야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이제 열 같은 게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한 화학 반응이 덜 일어나도록 내식성도 좋아야겠고, 그리고 피로 한도도 높아야겠습니다. 피로 한도 저희 앞서서 이제 피로 강도, 피로 한도 뭐 이런 거 봤었죠? 네, 거기에서 이제 반복적인 하중이 가해지면은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회전이 일어난다면은 이제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뭐 몇백 번, 몇천 번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몇만 번, 몇십만 번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피로 한도가 높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 보면은 미끄럼 베어링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레이디얼 미끄럼 베어링, 네, 그 두 번째는 스러스트 미끄럼 베어링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디얼이니까 반경 방향, 즉 지름 방향으로 이제 힘이 가해지는 베어링이겠죠. 자, 그랬을 때 단일체 베어링과 분할 베어링, 이름만 봐도 딱 아시겠죠? 단일체면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 분할이면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단일체 베어링이 당연히 구조가 간단합니다. 구조가 간단하니까 무조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분할 베어링으로 되어 있어야 좀 큰 힘이 걸리는 것도 버텨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일체 베어링을 쓰는 이유는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 쓰게 되고요. 큰 힘을 버티기에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서 경하중 저속일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체와 캡으로 분할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중하중 고속용이라는 거죠. 저희가 굳이 단일체로 하면 누가 봐도 구조가 간단할 것 같은데 이걸 안 쓰고 분할되어 있는 걸 쓰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좀 이유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매칭을 시켜주시면 좀 더 이미지화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일체와 분할 베어링이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언제 쓰는지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스러스트 하중인 거죠. 네, 스러스트 하중을 받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확실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위에 있는 것도 이름이 중요했고요. 여기 스러스트 베어링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 뭐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하니까 그런 경우에 여기에 뭐 하나 정도 더 끼워 놓고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방식,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러스트 방향이니까 길이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피벗 베어링부터 볼까요? 세워져 있는 축에 의해서 스러스트 하중을 받는다. 자, 마치 절구처럼 앞에서 봤던 예시, 자, 이런 식으로 홈이 있는데 거기에 꽉 끼워지는 겁니다. 마치 절구가 찢는 것처럼. 자, 그래서 절구 베어링이라고도 한다 라고 하는데 이건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칼라 스러스트, 킹스베리 이런 것들도 다 스러스트 베어링의 종류니까 이름 확실히 아시고 옆에 있는 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와 보시면은 원뿔 베어링, 구면 베어링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도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축 중심의 직각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베어링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축 중심의 직각 방향이래요. 자, 이거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무슨 방향? 이게 축의 지름 방향. 자, 지름 방향을 향한다 라고 했었죠. 자, 레이디얼이니까 반경인 거죠. 반지름. 자, 그래서 저희 지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면 레이디얼 베어링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스러스트는 축의 길이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고 했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아니겠죠. 원뿔 베어링도 여기 구분에 맞지 않고요. 피벗 베어링은 스러스트 베어링의 일종이었죠? 당연히 아닙니다.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베어링의 종류를 물어볼 때는 해당되는 것 혹은 이 의미인 것 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 편인데 앞에서 봤던 뭐 칼라 스러스트 베어링이라든지 킹스베리 베어링 이런 것들의 뭔가 형상을 뜻하는 뭐 내용들 이런 거 적어놓고 자, 이거는 무슨 베어링이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카테고리화 시켜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뭐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주로 나오는 편이니까 공부하실 때 그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구름 베어링의 종류입니다. 네, 구름 베어링도 마찬가지로 레이디얼이랑 스러스트가 있겠죠. 네, 근데 그에 앞서서 볼이냐 아니면 롤러냐 이거를 먼저 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베어링 먼저 볼 겁니다. 자, 레이디얼 볼 베어링. 자, 보시면은 4가지 종류 있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레이디얼 볼 베어링의 종류 4가지 확실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각각의 의미 뭐 그런 거는 이제 설명은 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형상과 좀 곁들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깊은 홈볼 베어링.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름 베어링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구조가 간단하고 정밀도가 높아서 고속 회전용으로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뭔가 특징이 없으면 이거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형상도 왼쪽과 오른쪽의 홈 자체가 뭔가 엇갈려 있거나
뭔가 같은 축상에서 뭔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레이디얼 하중을 받는데 좀 적합하고 추력을 받는 데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 볼이 뭐 탈락된다든지 혹은 뭐 파괴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추력을 받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겠고요. 추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 앵귤러 볼 베어링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보시면 딱 봐도 여기 양쪽에 있는 홈이 서로 좀 어긋나 있는 게 보이시죠? 중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접촉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추력이 발생하더라도 이 접촉각 상에 좀 받침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볼이 뭐 탈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력을 받을 때는 앵귤러 볼 베어링을 쓰면 좋다. 이 형상만 봐도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앵귤러 볼 베어링 특징 보시면은 레이디얼 하중 외에 한 방향 스러스트 하중을 받는 경우에 좀 적합하다. 접촉각이 그리고 애초에 있는데 크면 클수록 스러스트 부하 능력이 증가하더라 라는 것,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마그네토 볼 베어링, 이거 보시면은 한쪽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워낙 좀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베어링 요소를 분리하고 조립할 때 좀 더 용이하겠죠. 네, 그렇게 쓰려고 애초에 만든 겁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가 좀 더 오픈되어 있는 좀 특징상 큰 하중을 받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이게 파괴가 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렇게 좀 적합하진 않고요. 좀 가벼운 거 할 때 많이 쓰는 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동 조심 볼 베어링인데, 자동 조심, 네, 이거 오타 아니고요. 조심 맞습니다. 자동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뭐를? 중심을. 조절이라기보다 조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중심을 스스로 조정해서 맞춰줄 수 있는 볼 베어링인 건데요. 자, 보시면은 중심이 베어링의 중심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중심을 맞춰줄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름부터 다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하면은 바로 맞출 수 있을 텐데 그걸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 이름 네 가지 확실히 알고 계시면은 충분할 것 같네요.